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치유의 자아를 깨우는 7일 프로젝트. 정말 요즘에 읽어야 될 책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 저자는 디펙 초프라, 루돌프 탄지 지음입니다.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로 면역력을 키워라.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몸과 마음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스스로 치유자가 되라.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뒤에를 좀 읽어보면, 지금 우리는 적대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환경 독성 물질 따위가 우리를 일상적으로 공격하고 신체 노화도 빨라지고 있다. 이런 치명적인 위협들을 이겨내며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 같은 목표 달성의 비결은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여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봅시다. 디펙 초프라, 저자 두 분, 루돌프 탄지. 네, 디펙 초프라 재단 설립자이자 초프라 웰빙 센터 공동 창립자, 의학 박사, 미국 내과학회 회원, 통합의학과 인생전환 분야의 개척자로 유명. 루돌프 탄지, 하버드대 신경학과 석좌 교수이며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유전학 노화연구소 소장으로 신경 관련 질병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는 연구 분야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 네, 잠시 뒤에 우리 낭독으로 만나요.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 제1부 치유의 여정. 2부 지금이 바로 치유할 때. 들어가는 말. 요즘은 거의 매일 건강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 주 55시간 이상 일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거나 임신부는 일반인보다 요오드 결핍 위험이 더 높다는 등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또는 무엇을 하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강상의 위험이 쉴 새 없이 제기된다. 이처럼 단편적인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사람들은 중요한 내용도 그냥 흘려 듣곤 한다. 2017년 7월 말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흘러나온 한 편의 의학 관련 뉴스도 그런 소식 중 하나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대단하지 않아 보여도 찬찬히 의미를 되새겨보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뉴스였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그 아래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 뉴스는 권위 있는 영국 의학 학술지 렌싯에 발표된 고령자 치매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24명이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회를 평가한 내용이었다. 논문에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치매가 세계 최대의 건강 위협으로 뽑히지만 발병 건수 중 3분의 1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약이 아직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고려하면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보다 더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치매 예방의 열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삶의 단계마다 초점을 달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였다. 그 전문가들은 치매의 약 35%와 관련된 9가지 특정 요인을 지목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고혈압, 비만, 당뇨를 관리하며 중년기의 난청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금연하고 운동하며 노년기의 우울증과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중 한 가지는 매우 뜻밖이었다. 적어도 15세까지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도대체 그것이 치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노년기에 찾아오는 치매의 위험이 어떻게 10대 시절에 학교에 다녔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가? 중년에 찾아오는 난청의 예방과 치료가 치매 위험 감소와 상관이 있다는 지적도 특이했다.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런 상관관계가 의학계의 중대한 혁명을 가져올 새로운 추세를 시사하기 때문이었다.
보통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자신의 증상을 알아차리고 나서야 지난 며칠 사이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감기 잠복기는 짧고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야만 감기에 걸린 줄 안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질병은 그렇지 않다. 그 질병들의 잠복기 역시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 기간은 수년 또는 수십 년에 이를 정도로 아주 길다. 이 간단한 사실이 의학적 사고에서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그 기나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요인이 개인의 웰빙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들어가는 말은 이런 식으로 저자가 글을 좀 적어 놓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1부 치유의 여정 중에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는 부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제1부 챕터 2에서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이 더 건강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우선 우리 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실, 즉 모든 감정 중에서 사랑만큼 건강에 이로운 것은 없다라는 통념을 실질적인 과학으로 뒷받침해준다. 사랑은 신뢰와 기쁨, 온정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 다른 어떤 감정도 사랑에 비할 수 없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주의 힘이라고 칭송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가장 가혹한 운명은 사랑 없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가 그런 점을 통렬하게 보여준다. 패트릭은 지금 30대 초반이다. 그는 어렸을 때는 자신이 정서적인 피해에 시달린다고 믿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도 안아주거나 심지어 쓰다듬어 주는 것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아기 때부터 어머니와의 거리감은 그처럼 컸다. 패트릭은 이렇게 돌이켰다. 5세 때 편도선 절제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했다. 그날이 밸런타인데이였다. 나는 입원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병실에 있었다. 다른 아이들 어머니들이 밸런타인데이 카드와 사탕을 들고 찾아왔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의 기억은 침대에 누워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다른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베개로 귀를 막은 것밖에 없다. 그런 불만을 수년 동안 품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점심을 같이 먹다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물었다. 그때 왜 병원에 오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어머니는 면회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내가 웅크린 채 침대에 누워 울고 있어서 나를 달랬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부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홀로 외로이 버려졌다는 느낌만 떠올랐다. 심리학자들도 증언하듯이 이처럼 어린아이는 부녀의 양육과 관련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진짜 있던 일로 착각하고 그에 대해 강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 아이에게는 사실보다는 평소에 가진 느낌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의학계는 의학적인 검사와 진단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실제로 완전히 주관적인 믿음과 느낌도 검사와 진단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에게 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 이야기는 어린 시절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메시지로 시작한다. 패트릭의 부모는 그에게 너는 너 혼자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로 냉담하고 애정이 없던 부모는 아들에게 보낸 그런 메시지를 정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아이는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부모와 친밀한 유대를 느낄 필요가 있다. 이는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된 진화적 특성이다. 잘 알려진 실험에서
새끼 원숭이를 어미와 떼어놓자 그 새끼 원숭이는 안절부절 못하는 등 매우 불안한 행동을 보였다. 그러다 찰망과 패딩으로 만든 부모 원숭이 인형을 주자 새끼들은 즉시 그 인형에 달라붙어 위안을 받았다. 인간에게도 유대감 결혼은 그와 다름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인간은 최악의 상황에도 적응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패트릭의 경우 자신이 외톨이라는 믿음이 심리학적 용어로 느슨한 애착관계를 불러왔다. 그는 안전하고 소중히 여겨지고 보호받는다고 느끼지 못했다. 끔찍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았다. 물론 어떤 부모라도 자녀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이 클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건 흑백 논리에 따른 과장된 이분법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잊을 수 없는 감정 경험에 근거해 그런 생각을 계속 품는 경향을 보인다. 패트릭은 희한한 미소를 지으며 회상했다. 난 어떤 면에선 운이 좋았다. 나는 외톨이라는 믿음 때문에 일찍부터 독립심이 강했다. 내가 7살, 8살일 때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보고 애어른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런 내가 자랑스러웠다. 나는 어른처럼 무엇이든 잘했다.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다. 10대가 되어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도 패트릭의 가슴에 뚫린 구멍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회복 방법을 몰랐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패트릭은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고 계속 믿으면서 갈수록 커지는 성적인 욕구만 채우려고 했다. 여자아이들도 대부분 그에게 잘 맞춰주었지만 여자 쪽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원하기 시작하고 관계가 진지해지려고 하면 패트릭은 다툴 구실을 찾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여자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의 곁을 떠났다. 패트릭은 대학에 들어가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다. 그때는 정서적으로 말하자면 외톨이로 지내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출중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가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것은 다른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사랑의 모델이 그에게는 아예 없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패트릭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는 대학원 시절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이전에 만난 여자들과는 아주 달랐다. 그때까지 견지하던 완전히 냉철하고 합리적인 세계관에 맞지 않게 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패트릭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첫눈에 반한다는 건 다들 그냥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프렌과 처음 마주쳤을 때 그녀는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잠시였지만 정말 눈을 뗄 수 없었다. 첫눈에 반한다라는 의심 없이 사랑이 우리 몸에서 강력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수없이 발견됐지만 이 전체적인 현상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뇌의 신경 활동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패트릭의 뇌가 사랑에 빠졌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그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일까? 전인적 시스템 접근법에서는 그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다. 네, 제가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는 주제를 갖고 책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치유를 하는 방법 일부와 지금이 바로 치유할 때라고 하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떻게 일주일을 변화를 시키면서 건강을 좀 챙겨야 되나 이렇게 책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제가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고 그 부분에 좀 감동을 받아서 조금 더 치중해서 책을 낭독을 한 것은 물론 뭐 신념의 마력, 고통을 끝내는 길, 뭐 다른 목차도 있었거든요. 목록도.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스피치를 할 때도 항상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할 수가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내 세포도 건강해지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거의 기본은 사랑이다라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타인이
타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을 해야 스피치도 잘하고 또 내 몸 전체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과 비슷한 것들을 이 77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렸고, 또 이 책을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요, 그 7일 실행 계획이라고 해서요, 여기 지금이 바로 치유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요 근래 읽기 쉽고 도움이 되는 책을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은 좀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써 있고, 화요일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수요일은 항노화 활동, 목요일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뭐 수면, 휴식 이런 거 적혀 있고요. 금요일은 핵심, 신념 치유, 토요일 투쟁 없는 삶, 휴식을 취하라는 그런 거겠죠. 일요일은 의식의 진화, 또 월요일을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은 또 한 주 동안 마무리를 또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기본적으로 끝까지 읽어보니까 건강, 몸의 건강만이 아니다, 정신의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정말 코로나19가 많아지고 있는 세상에서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이라는 책으로 이 책이 나온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또 집에만 장시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이런 현상 때문에. 네, 오늘은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이 책 별 5개 중에 한 4개 반? 네, 그 정도로 추천해요. 제가 요 근래 제 영상에서 뭐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물론 그 책도 좋지만은 이 책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읽기가 너무나 쉽고요,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거,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